네, 네. 이렇게 또 오늘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증시 시작은 우리 이웨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차분하게 하락 매일같이 출발했어요.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은 위쪽 아래쪽. 아래쪽으로 일단 가시면- 아래쪽. 예, 오늘은 이제 일단. 예, 현재 마이너스 4.7포인트 하락해서 0.18% 이제 약보합 출발을 했고요. 2,5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증시는 조금씩 이제 밀리는 상황이고, 상승 종목이 한 263개 정도 되고요. 하락이 492개라서 일단 오늘 오전 출발은 좀 부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하락 출발했는데요. 3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0.37%고 88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역시 그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929개, 상승은 413개 정도로 지금 일단 이제 양시장 모두 다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부진한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0.4%, 하이닉스가 1.5%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제법 크게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은 0.3% 정도 상승을 해서 2차 전지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삼성 SDI는 그래도 마이너스 0.1%로 좀 빠지고 있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조금 차별화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약보합인데 그래도 기아는 또 강보합 기록하면서 자동차는 조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특징적인 기업은, 많이 오르는 기업은 좀 보이진 않는데, 하나오션이 한 2% 가까이 좀 올라서 가장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농심이 1.3%, 또 현대오토에버가 1.7% 정도 상승을 했고, 보험주인 그 삼성화재가 1.7%, 삼성생명이 1.2% 정도 올랐으면서 오늘 보험주들의 출발이 조금 양호한 그런 좀 모습이고, 어제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강보합 0.1%. 그룹이 다 약하다. 예, 되게 얘는 예. CGB 대한통운. 유상자 그거 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아나 뭐 HD 현대 뭐 이런 기업들도 강보합인데, 이렇게 보험주하고 일부 음식료 제외하면 뭐 눈에 이렇게 탁 띄는 그런 좀 업종은 보이진 않고요. 네,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일단 건설주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오늘 GS건설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요. 거의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충당금을 또 써야 되는데 얼마만큼 쌀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좀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종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데, DLNC도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급등했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 한솔 케미칼이 마이너스 3%, 또 건설주죠. IS 동서가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1.5% 정도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이 좀 오늘 부진한 상황이고,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 경기 민감주 뭐 대표 기업들이 조금은 오늘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은행주들도 오늘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주들이 좀 밀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일부 방어주, 보험주하고 조선주 이런 기업들, 또 음식료 이쪽만 약간 상승하는 조금 부진한 지금 오전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포인트까지 지금 좀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은 오늘 그 같이 좀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일단 0.7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6이고요. LNF가 마이너스 1.6, JYP도 마이너스 0.5.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오늘은 밀리면서 출발을 한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DOU가 그래도 오늘 4% 정도 올랐고, 클래시스 그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죠. 여기가 2%, 또 고용이 플러스 2%, 루닛이 고용? 루닛도 2.5%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아프리카 TV가 한 1% 정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 DX가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3%,
또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2.6%, 네페스가 1.7% 정도, 엔캠이 한 1.9% 정도 빠지고 있고 첨보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한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어제는 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소재도 좀 같이 빠지면서 코스닥도 약간 오전에는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 종목이 거의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싸한 분위기. 네, 예? 맞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소재가 왕성하네요. 9%. 리튬 관련주들은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부터. 이 GS건설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15%. 네. 아니 저 고점이 얼마야? 10년짜리 차트에. 10년 고점으로는 뭐 56,000원 정도고요. 네, 그러네요. 56,000원 정도가. 네. 하하. 아니 아파트 전문인데 GS가 그러게요. 그죠? 예, 자이. 차이가 아니, 해외 나가서 예. 막 또 뭐 플랜트하고 그러지도 않잖아 여기는. 네. 전문 쪽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작년에 HDC 그 사고 또 터지고 이게 또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참. 아, 건설주 심리가 안 다른 좋은 것 건설주 투자하는 분들은 열받는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는 안 빠져. 다 지금 네, 다 같이 건설주 빠져요.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물론 조사해 보면 뭐 같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해 입는 거죠. 자, 작년 하여튼 1월쯤이 아마 뭐 최근 3년 내에 하여튼 고점이었는데 GS건설은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긴 했네요. 네, 그때도 한 45,000원 뭐 이 정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작년 1월에 지금 뭐 한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700억 이상, 기관이 한 500억 이상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 중에도 여전히 뭐 전기전자는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오늘도 한 48억, 보험주, 자동차 이쪽만 좀 사고 있고 다른 섹터 매도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소형주 제외하고는 이제 전업종 다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오늘 좀 매수하는 그런 양상이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코스피도 많이 사지만 코스닥도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분의 1 토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참? 왜? 세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 3분의 1 토막이라고 통상하지. 네, 3분의 1이라 그러죠. 근데 가격이 3분의 1 됐다 이건 맞는데. 아니 새 토막은 고등어를 세 개로 잘랐을 때 네. 그 새 토막이고 네. 주가를 누가 새 토막이라고 하나? 주가는 나머지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 고등어는 딱 세 개로 나누면 세 개를 나눠서 구워 먹는 거고 네. 주가는 새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잖아. 3분의 2가 없어진 거니까. 3분의 1이라는 말 자체가 세 토막이 이미 됐다는 얘기는 아닐까요 혹시? 그 중에 한 토막이라는 얘기는 아닐까? 아니 처가떼기라고 쓰지 뭐. 그럼 뭐 처가. 넘어가. 알겠습니다. 예. 문제 제기가 좀 들어왔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네. 많은 업종들이 빠지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는 섹터는 일단 오늘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요새 전기차 섹터가 여전히 좀 좋긴 하거든요. 리비안도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이 조금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인터넷 대표주에서 네이버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쪽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재료 쪽이 조금 오늘 좀 상승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대표주는 약세장에서 오늘 현대위아 기아가 한 1%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 대표주도 강세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섹터는 다 지금 하락세고요. 이게 섹터로 보면 그리고 업종으로는 그 보험업종이 그래도 방어는 해주는데 이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 미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업종이 좀 빠지지만 역시 오늘 그 건설주가 충격을 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건설업종 내에서도 주택 비중이 좀 큰 회사들이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우건설은 그렇게 좀 많이 안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택 비중이 큰 회사들이 푸르지오 있잖아 푸르지오. 있는데 이제 아, 있긴 대우건설? 있는데 이제 네네. 워낙 또 해외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대우건설이 그거 아닙니다. 중흥건설이라고. 중흥 S 클래스. 예. 네. 거기서 인수를 했죠. 대우건설은? 음. 아 그래요? 원래 금호그룹이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면 대우 그러니까 프루지오 브랜드 자체가 이제 중흥 거예요? 대우건설이 중흥 거니까. 아 그래요. 중흥건설은 이제 이 중흥 S 클래스. 전라도 기반의 중견건설사인데 예. 이 회장님이 그 땅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더만. 땅 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야? 아니면 네? 땅 하여튼 그래 네, 땅 보는 그래서 능력이 이제 탁월해서 그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성장한 그 건설사가 대표적인 두 군데 있어요. 호반 호반 건설이 있고 중흥건설이 있죠. 예. 호반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래서 호반 건설이 저거 갖고 있잖아요. 서울신문, 전자신문. 네네네. 아 언론사를 이렇게 중흥건-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중흥건설은 뭐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중흥건설도 네. 갖고 있어요? 헤럴드, 아, 코리아 헤럴드. 왜 이렇게 언론사를 좋아하지? 모르지. 태용건설도 왜 SBS? SBS. 예. 예. 이 건설사가 하도 저 언론사에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너무 이게 이쪽으로 괴롭힘 당하면 에이 내가 돈 벌어 사버려 뭐 이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건설 뭐 이쪽으로 이제 언론사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 맨날 막 이렇게 뺏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에라이 씨 내가 언론사 사버려 씨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또 제가 맥을 아닙니다. 툭툭 끊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업종이 네. 너무 좀 부진하고 그리고 요새 모듈러 주택은 좀 좋았는데 여기도 이제 건설 쪽이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들도 이제 동반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업종도 오늘은 조금 약한 상태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새 반도체주들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정유주들도 좀 국제유가 오늘 크게 오르긴 했지만 일단 GS가 오늘 한 2.5% 빠지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해운 업종도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기업들이 한 2% 내외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작기계라든가 또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제 이 중국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들이죠. 이쪽도 여전히 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도 아직 좀 부진하고요. 바이오 대표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 또 여행 업종, 리오프닝 섹터도 전체적으로 한 1% 내외 정도로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그냥 대부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자동차가 좀 버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 거의 다 지금 하락하는 지금. 아,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상승이네요. 네. 뭐하게요? 어디 가요? 현차. 현차는 보합이고 이제 기아가 한 그래요? 1% 정도 높구나.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게 눈에 좀 이렇게 띄진 않고 자동차 아, 부품이 좀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오늘도 저 뭐 상장했나 보네요, 그죠? 이노 시뮬레이션 164%. 아니 근데 조심하시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298% 찍은 종목이 있었어. 어? 뭐였죠? 그 무슨 그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11,800원까지 갔던 게 네. 지금 6,070원이야. 그 CQ센. 네, CQ센. 네, CQ센. 그래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그걸 꼭 300% 그걸 꼭 찍어봐야 되나? 그 재미로 또 주식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 진짜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식이 하루에 주식 주가는 기업 가치 아니야. 네, 그렇죠. 기업 가치가 하루에 그 제목이 좀 기업 가치가 하루에 3배가 올라.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반토막 나.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응. 네. 건설 지금 그러면 지금 빅 브랜드들이 이제 레미안, 그다음에 자이. 그러니까 자이는 이제 좀 힘들어졌고. 어쨌든 지금 네. 북브랜드.
대리면서 아이파크, 하는 거. 아이파크. 아니 대리면서 하는 거 뭐예요 저기?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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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가 많이 컸어. 왜냐면 아크로가 많이 컸어요. 저기 있잖아 랜드마크 저기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 네. 아리팍. 아리팍. 네. 아크로. 그 다음에 더 H. 현대에서 하는 DH. DH.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푸르지오. 현대 아이파크 말고 현대도 또뭐 현대는 현대산업개발이고. 거기가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그건 아이파크고 네. 현대 또 뭐 있지 않았어요? 현대가 저거지. 현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인데 이제 브랜드를 이제 고급화하면 고급화. DH로 나가는 거야. 프리미엄급은. 아 그래요. 음. 아니, 원래 저 막 그 레미안 있고 뭐 자이 있고 막 이럴 때 현대는 뭐였어요? 현대? 그 힐스테이트. 그때 그게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예요. 원래 네. 일반적인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였고. 네, 그렇지.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인데 요즘 롯데캐슬 잘 안 보이더라. 롯데캐슬. 신축. 갤러리아 한화도 뭐 있자. 한화는 건설 없나요? 있어요. 하나 건설 있는데 한화 브랜드 브랜드를 모르겠네요, 저도. 하나 폴에 뭐 하나는 아파트는 진심 아니야. 거기. 거기는 가짜만. 아파트는 크게 그냥 장난? 장난 안 써. 신기하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하나는 저 그룹 이미지가 약간 건설 이제 쪽은 아니에요? 건설을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 짓고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네. 큰 거 있잖아. 하이페리온 어디? 하이페리온. 하이페리온이 원래 현대인데 네. 현대 하이페리온인데 하이페리온은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고 주상복합으로 주상복합. 목동하고 저기 그 한남 그 뉴타운 그 앞에 네네네. 하다 말았어. 하이페리온은 어. 하이페리온 그 1, 2, 3차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까지 끝? 어. 알겠습니다. 꿈의 그린 어디에요? 꿈의 그린. 꿈의 그린? 꿈의 그린이 어딘데? 꿈의 그린. 그게 한화래. 한화 꿈의 그린. 한화 꿈의 아니야 한화는 별로 그 아파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신다니까. 안 하나 쓴다니까. 꿈의 그린. 지금 꿈의 그린 사시는 분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 왜 우리 꿈의 그린 얘기 안 하냐고. 한화 나 사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과드릴게요. 부영 사랑으로. 부여운 사람. 저건 대부분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니 저 부영은 원래 저런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이야. 그렇습니까? 절대 자체 분양 안 하고 임대. 이게 오목교인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부영 사랑으로 그 새. 이렇게 있죠. 그 마크 크게 딱 보이는데. 그 이제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라고 그 양반 순천 사람이거든. 순천 분이거든. 네. 대한노인회 회장하시고. 예, 잠깐 들어갔다 오셨는데. 대한노인회? 네, 대한노인회 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순천에 자기 초등학교 나오셨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1억씩 다 준 거야. 그참 얼마 뉴스 있어. 거기가 그분이군요. 순천 초등학교인가? 무슨 이름은 모르겠는데 다 해서 뭐 1,400원인가 얼마 썼다고.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1억씩 준 거야.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진짜. 대박나지. 근데 그런 것도 지역인들 한 번씩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순천에 이제 이중근 회장 그 공적비가 이제 쓴다는데 본인은 한사코 말렸대. 그걸 하지 말라고. 네. 근데 내심 또 좋아하셨을 수는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리포트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좀 자동차 부품제가 좀 강하긴 한데요. 그 다올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님이 자동차 부품 이제 전동화 물결이 좀 시작됐다 이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현대 기아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생산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아마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서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자체적으로 뭐 현대 모비스도 하지만 이제 중소형 회사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협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를 한다는 그런 좀 계획인 것 같고요. 일단 25년부터 그 해외 거점 볼륨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해외 전기차 생산량이 아마 130만 대 이제 넘어서면서 밸류체인의 강점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데 이제 모비스 통해 가지고 배터리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구동 모터까지 연결하는 거죠. 그런 이제 배터리 어셈블리 시스템이 이제 공급받는 구조인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다 자기네가 이제 직접 조립을 하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현대차 그룹은 좀 이걸 세분화 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24년 말부터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생산이 미국 중심으로 한 50만 대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 국내는 아마 100만 대 정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폭스바겐, GM, 포드도 25년이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는. 그래서 국내 부품 업체들이 뭐 현대차 그룹만 있는 건 아니고 타 완성차에도 이걸 납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배터리 팩이나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하이텍 시작으로 해서 북미에서 수주가 좀 전개되고 있고 성우하이텍 아마 GM 쪽에 그때 아마 수주를 따낸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대장주인 현대모비스가 사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배터리 시스템 사업이 워낙 규모의 경제가 크다 보니까 아직은 사이즈가 이게 탁 늘어나기 좀 어렵죠. 생산량이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은 그래도 좀 실적 우려는 많이 좀 경감이 돼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5월까지 미국과 유럽 완성차 소매 판매가 연초 이후로 미국이 8.9%, 유럽은 17.2%까지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고 작년 4분기 이후 시작된 원재료비 하락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도 좋지만 일단 부품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동화 관련된 기업들도 네. 보자는 의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업체별 주요 전동화 부품 아이템이니까 기업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배터리 팩은 자체 조립을 하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뭐 GM 같은 거 이제 케이스만 그 마그나한테 외주로 좀 주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룹에 모비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자체 조립을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요게 조금 다르다. 예, 모비스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오히려 좀 강점 아니겠냐 이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어제 여행도 이제 이기훈 연구원님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카지노는 실적은 좋은데 어쨌든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일단 보시다시피 마카오 카지노 쪽도 되게 안 좋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카지노 회사들 지금 연초 이후 수익률이 평균 10%거든요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도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단체 관광 올해 기대를 좀 했거든요 실제.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언제 될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다음 마카오 카지노가 좀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나라 카지노에도 영향을 주니까 네. 과거에도. 근데 이쪽이 좀 VIP가 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데 이 그 PR이라고 그러죠. 밸류에이션. 요걸 좀 높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이기훈 연구원님은 파라다이스나 GKL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만 조건은 이제 저 이슈만 완화되면 중국 단체 관광 이런 이슈가 좀 해결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난 그게 그런 거 네, 쉽지 않다 보니까 아니 한국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단체 관광이라는 개념이 예. 굉장히 느슨해지지 않을까? 중국 저렇게 막 공동 부유하고 막 그러는데 야 단체로 모여서 막 외국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잡히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대부분 허용해 줬거든요. 아니 다른 나라도 지금 유럽이나 단체 관광 막 가요? 중국 허용해 사람들이? 줬어요. 근데 한국하고 몇몇 국가는 지금 그러니까 제 허용. 얘기는 예. 허용을 해준다고 자생적으로 옛날만큼 가겠냐? 가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예, 아닌 것 그것까지는. 같다는 거지. 우리도 옛날엔 단체 관광 막 이렇게 줄 서서 갔는데 요즘 누가 단체 관광 가나? 아 우리도 단체라 봐야 소규모 여행사에서 모은 뭐 그렇죠, 그렇죠. 10명짜리 마이크로버스 네. 타고 이런 거지. 옛날처럼 뭐 3,000명 오고 막, 보험회사 막 어, 직원들 막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제주도 뭐 호텔 2개 그냥 통으로 빌리고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도 이제는 그런 거 안 한. 그리고 딱 해가지고 저기 GKL이나 저기 파라다이스에 딱 풀어. 그게 돼야지 되거든. 예전에 그렇죠. 어? 그리고 회사에서 보너스로 막 1,000불씩 주고 가서 배팅하라고 막 그런 거. 중국도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여튼 그래도 이제 그 여행사에서 모으는 단체 관광조차도 지금 우리나라는 안 열렸다 이거죠. 지금 아예 우리는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개별로 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다. 개별로 오는데 다른 나라까지 좀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한국은 아직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그 완화만 돼도 일단은 20%는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주가 좀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 마카오도 좋아야 되거든요. 마카오랑 이제 한국 카지노랑 약간 이제 이렇게 주가 측면에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카오도 지금 여전히 좀 VIP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김프로님 말씀대로 공동 보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배팅하고 뭐 사회가 막 이렇게 뭐 흘러 넘치고 뭐 부자가 막 탄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조용한 거야. 그리고 튀지 마. 팀은 이거 한 대씩 맞는다. 그러는데 뭐 가서 외국 나가서 막 카지노 한다. 그죠. 네. 그게 툭 끊겼어. 아니 너무 추워갖고. 아니 어제는 저 염사님이 막 파한대소하고 막 그랬다며. 어제? 뭐인데 어제는 아이고 명민 진심으로 막 근데 오늘은 그냥 썩 쏘라는데. 왠지 저희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새로운 분이셔가지고 명민준, 권순우 예. 훨씬 좋았대요 어제 방송. MK. MK. 저희도 빨리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요, 네, 오늘 요 정도. 요 정도 네. 할까요? 아니 어제보다 리포트 숫자도 적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실제 없었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네, 매번 감사하고요. 제가 조만간 또 명 한번 데려와 볼게요. 네. 명 MC랑 하셔야지 뭐. 네. 중년의 토라짐은 뭐 20대 그 삘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염승환 알겠습니다. 이사님.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